엑스포에서 시작해서 엑스포로 끝난 인연이다 그래 봅니다.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건가, 부산이 가야 되는 브랜드 비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시민들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외벌이를 하자니 요즘 너무 물가가 그래도 약간 지원되는 그런 것 쪽은 좀 많이 늘어난 느낌. 앞서 대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양산시정 평가해 봤는데요. 이제 부산입니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지난 2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준 시장 전반 임기 2년 동안에 사실 가장 큰 화두는 엑스포 유치였잖아요. 결국 뭐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는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뭐 실패한 부분은 뼈 아프지요. 네. 뼈 아픈 부분인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제 나아가는 부산의 미래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어떤 과정이라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되듯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시의 예산도 약 330억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와 그리고 예산을 감사하는 기능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사실상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임에도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권한과 또 이제 예산을 이양을 했던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부산의 정재계와 언론, 시민들 모두가 함께했던 유치 활동이었던 만큼 공이 있다면 공을 또 살피고 과오가 있다면 또 과오를 잘 살펴서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가 확정이 됐다, 2029년. 이건 또 공으로 그렇게 보던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엑스포 문제 같은 경우도 네네. 국가에서 총력을 해줬고요. 이 가덕신공항 문제도 국가에서 부산을 원포인트로 총력을 해준 겁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부산시장 하면은 좀 지방의 아주 그냥 권력가, 지방의 정치가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박형준 시장의 이런 행보는 중앙정부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전국 최초 사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도가 될 뻔했지만 무산이 결국은 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듯이 번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본보기와 모범 사례로서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출범도 되기 바로 직전에 무산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울산과 경남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지점과 약간 이 메가시티라는 부분이 사실상 정쟁의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끔 지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모두가 함께 해왔다면 사실상 반복되는 다시 시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예산에 대한 낭비가 훨씬 덜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 시장님과 경남 도지사님께서 하지 않겠다라는 의중을 강하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싶었던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크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닭 대신 꽁이잖아요. 우리가 특별연합은 포기했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행정통합이라는 아주 더 좋은 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과 경남이 합쳐서 하나의 도시가 된다면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훨씬 더 거시적이고 큰 도시 규모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께서는 하나의 사업 실패를 방치하지 않고 또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아 나서는 좋은 길을 택했던 전반기다라고 평가합니다. 얼마 전에 박 시장 그 기자 간담회에서요. 임기 전반부 자체 평가를 하면서 기업 투자 유치 8조 2천억 원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투자 협약에 101건 정도가 이제 맺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협약 내에서 완료가 14건, 설계나 착공 등이 35건 정도로 48% 이상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이라는 것과
투자 유치라는 것이 아주 가시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진행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지 계약은 완료가 되었지만 설계나 시공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부산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부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은 이 협약이라는 것이 MOU의 연장선인데 그 2년 동안 좀 적극적으로 부산 알리기를 위해서 투자 협약과 다양한 MOU를 맺어왔다면 이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 금액이요. 8조 2천억. 네, 8조 역대 2천억. 최대 규모입니다. 과거 시장님들의 시정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투자를 더 받아온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산에 국한되는 변방의 정치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지금 실제 투자가 이행되고 있는 사업이 48%입니다. 네네. 8조 2천억 중에서 48%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되면 한 3년 정도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오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전반기에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후반기 2년이 남았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이 48%의 완성률이 한 90%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시정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시와 관련되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올해 상반기 세계 27위다. 그리고 또 2024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아시아에서 20위권 안에 첫 진입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체감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감이 쉽게 되기는 어려운 네, 지표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거품도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한 많은 스타트업 개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창업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테크, 즉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인 경우는 좀 적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은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로 좀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선도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좀 패스트 팔로워의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뭔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창출을 하고 만들어서 체감이 되게끔 일자리가 마구 양산이 된다든지 혹은 관련된 기업이 더욱더 많아진다든지 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감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생애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고 또 내 삶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시가 조금 더 활발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 브랜드와 도시에 대한 방향성, 비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 체감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금융이나 스타트업 지수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으뜸가는 도시가 된 것,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쉬운 지표 자체가 아닙니다. 금융이나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닿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척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후반기 시정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산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사실 생활정치 면에서는 안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맑은 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 88년도 우리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어 왔고요. 그 뒤로 우리가 창녕, 의령, 함안에 있는 맑은 물을 확보해서 이런 물을 희석시켜서 수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그 사업이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경남 도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이제 경남에서는 일방적으로 물을 내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체결각서를 우리가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남과 부산이 지금 통합을
하는 부산 경남 통합도이 네, 진행 네, 중이잖아요. 네. 이 사업이 성사되면은 하나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안에서 물을 이양받아 오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좀 더 서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중앙정부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취수원 다변화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지원이나 환경부의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이라든지 혹은 낙동강 수계 기금 지원이라든지 좀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부와의 소통과 중앙정부의 요청을 좀 해야 한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경남이나 이렇게 취수원 다변화를 논의해야 되는 지역과도 좀 더 정무적으로 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임기 전반 2년과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의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2년에 대하여서 잘한 거 혹은 뭐 아쉬웠던 거 이렇게 좀 하나씩 지적해 달라 이러면은 서 의원님 뭘 지적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광역단체장들이 부산에 대한 비전이나 이미지를 제시해 왔던 바를 복기를 해보면 사실 부산 다음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형준 시장님으로 체제가 이제 편성이 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좀 더 글로벌적으로 세련되게 확산시킨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와 이제 글로벌 비전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행정이나 여러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응원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 시민들께서 이 비전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할 시기가 함께 도래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약 2년 정도 남은 임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펼쳐질지 체감이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 행정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추진력과 동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네, 저는 아무래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꼽고 싶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랜드마크거든요. 이런 사업에 사실은 우리 TK 신공항에 도전했던 홍준표 시장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쟁취해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앞으로도 큰 업적으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되고요. 좀 아쉬운 지점은 산업은행을 아직까지 못 가져왔다는 것.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산업은행에 도움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력은 했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또 민주당과 잘 협조해가지고 좀 산업은행 이전을 완료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